오늘 얘기할 건 할부, 그 다음에 현금 일시불, 그 다음에 카드, 리스, 렌트. 근데 이렇게 살 때 자동차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동차 비용 처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개념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회계에 8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5요소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많은 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업무용 차량 구매 시 부가세 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할부 예정 시에.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이고 스타리아를 고민 중이고 신차 구매 예정이고요. 요즘 신차들은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이거? 오래가네. 제가 차를 계약하게 되면 일시불이 아닌 이상 할부를 하여 돈을 갚아 나가게 될 텐데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상태인데 차량 구입 비용에 세금, 비용 처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며 이번 연도로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비용 처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할부, 그 다음에 현금 일시불, 그 다음에 카드로 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있냐, 리스, 렌트,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자동차 살 때. 근데 이렇게 살 때 자동차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일단은요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특히 얘랑 얘는 차이가 있어요. 명의가 내 앞으로 오냐 내 앞으로 안 오냐거든요. 그쵸? 얘는 명의가 내 명이에요. 내 명의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타인 명의를 빌려 타는 거고 얘는 내 명의로 사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어떤 게 유리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용 처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좀 줄여주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얘기잖아요. 그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게 비용 처리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건데, 그러면 무슨 세금을 줄여주냐 이건데 우리나라에 세금이 뭐 25가지였나?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자동차 비용 처리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죠.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무슨 세금이냐면 일단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은 안 할게요. 오늘은 이거 빼고 그냥 요것만 볼게요. 요거. 할부, 현금, 일시불, 카드 이렇게 샀을 때 뭐가 다르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왜 똑같냐면 일단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개념은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회계에 8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5요소가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좀 이해하시면 많은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많은 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 자산, 자본,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 이게 이제 회계의 5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수익, 버는 거, 비용, 쓰는 거. 이 개념이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가계부 쓸 때 몇 월 며칠 날 뭐 용돈 얼마 받고 몇 월 며칠 날 월급 얼마 받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수익이고요. 가계부 쓸 때 뭐 밥 사 먹고 뭐 사고 하는 거 다 비용이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자본, 부채는 뭐냐면 이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정의를 해놔가지고 자본은 뭐냐면 내 돈, 진짜 내 돈, 내 돈이 얼마냐. 그 다음에 부채는 뭐냐면 내가 빌린 돈.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돈하고 빌린 돈 이게 있는데 이걸 합친 걸 자산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억을 들고 있으면 10억짜리 자산가야. 그러면은 이게 달라요. 이게 10억인데 진짜 10억 부자일 수도 있고 땡전 한 푼은 없는 10억 자산가일 수도 있어. 왜냐면 10억이 전부 다 내 돈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자본이 10억이고 그 아파트는 진짜 내 거고. 그죠? 근데 그 아파트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지만 그래서 내 자산은 10억이지만 그게 다 빚일 수도 있잖아. 10억이 다 빚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산, 자본, 부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쓸 때는 가계부를 쓸 때는 사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이런 거를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죠. 이런 거 어떻게 써, 장부에다가. 수익 비용만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식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이걸 쓰거든요. 이걸 알아두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오늘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할부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산다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제가 뭐
스타리아가 얼마지? 뭐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주고 스타리아를 사와요. 그러면은 내가 스타리아를 갖고 오면서 현금이 3천만 원이 나가잖아. 그럼 이 현금 쓰는 3천만 원이 이 회계의 5가지 요소 중에서 뭐냐?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이게 비용이냐? 생각해 보면 비용일까요? 내가 3천만 원을 주고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오는데 이 3천만 원 준 게 비용이에요?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야. 왜냐면 비용이라는 거는 써서 없어지는 게, 밥을 사서 먹어서 없어지면 그게 비용이죠. 근데 3천만 원을 줘서 3천만 원이 없어졌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3천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 거야. 그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 이제 내가 3천만 원을 들고 있는 현금 자산을 주고 대신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라는 자산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산을 갖고 올 때 이거를 내가 그냥 자산 들고 있는 거에서 들고 있는 걸로 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없어. 3천만 원이 없어. 그러면은 할부로 사죠. 아니면 카드로 사던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부채가 3천만 원이 생기면서 3천만 원짜리 자산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 3천만 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거를 주고 그러면 3천만 원 자산이 빠지죠. 그러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3천만 원이 없는데 천천히 갚을게 해가지고 할부로 사가지고 부채를 일으키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나, 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쓰는 게 이제 복식장부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할부로 산다는 거는 부채를 일으키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가져오는 거고요. 현금을 주고 일시불로 산다는 거는 현금을 주고 그 현금을 3천만 원짜리 자동차로 바꾸는 거고, 현금 자산이 없어지면서 실물 자산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카드로 산다는 것도 부채를 일으키면서 이걸 갖고 오는 거죠. 자동차 자산을. 그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차이지, 자동차가 3천만 원짜리가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냐. 자동차의 비용 처리는 원래 3천만 원짜리였잖아요. 근데 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천만 원이 아니잖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에서 5년 정액법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가치는 5년이면 빵원이 된다. 5년 동안 매년 똑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일단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1년에 80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자동차를 샀어. 근데 1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 자동차가 4천만 원이었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3,2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은 내 장부에서 자산이 4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3,200만 원이 됐으니까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가상각비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자산을 갖고 왔으면은 내 명의로 갖고 왔으니까 내 자산으로 갖고 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차이가 없어요.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고, 대신에 할부금을 낸다는 거는 부채를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할부금을 낼 때마다 복식장부를 쓴다면 할부금을 내는 건 현금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다 줄어들고 나면 결국은 현금 자산이 빠져나간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는 거나 할부로 사는 거나.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거고, 리스나 렌트로 산다는 거는 내가 명의를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회계 장부에 자산으로 등록하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내 명의가 아니니까,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 남의 자산인 거고, 사용료만 내는 거야. 사용료만. 그죠? 사용료만 내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하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비용이 인정이 되냐? 또 안 그래. 일부는 비용이 인정이 안 돼요. 그거는 업무용 승용차 규제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안 되는 거라서. 아무튼 자동차 비용 처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할부랑 현금이랑 카드 사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